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이에요. 주변 결혼을 한 친구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크던 작던 시댁과 일이 있는 걸 보면 결혼과 시집살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듯합니다. 이곳에도 정말 대단한 시댁들이 많던데 저희 시댁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개념 없는 시모와 신우 때문에 생겼던 일인데 이제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 이렇게 이야기 소재로 다시 꺼내 사용하게 되었네요. 그럼 개념 없는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말해보겠습니다. 시댁 가족들과 만나게 된 걸 설명하려면 남편과 만나게 된 날부터 설명해야겠네요. 저와 남편의 만남은 꽤나 운명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여러 우연이 겹쳐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던 저는 당시 회사 일로 해외 파견을 나와 있었던 남편을 한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영어를 잘하던 남편이었지만 현지 문화와 사정에 익숙하지 못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그냥 보고 넘길 수 없어서 제가 나서서 남편을 변호해주게 되었고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날 만남을 계기로 우리는 종종 만남을 가지며 타지 생활의 외로움을 달랬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연인이 되어 있었죠. 공교롭게 제 대학 졸업과 남편의 해외 출장 업무가 종료되는 시기가 비슷했어요. 저는 졸업을 하기 전 미리 한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해놓은 상황이라 앞으로 다른 걱정은 없었기에 한국으로 돌아가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웠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간 시댁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말이죠. 남편에게는 나이차가 많이 나는 누나가 있었어요. 저에게 시누이가 되는 남편의 누나는 잠시였지만 대학 교수직을 했었다고 했죠. 그런 시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시어머니는 처음 저를 만나게 된 자리에서부터 저와 시누이를 사사건건 비교하며 무시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무시받을 것도 없었어요. 신우는 자기 분야의 공부를 오래 했던 것뿐이고 저는 학자가 아닌 평범한 직장인의 길을 걷게 된 것뿐이니까요. 굳이 서로의 수준을 비교할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굳이 가방줄 길이에 대해 비교를 하시며 저를 무시하셨죠. 거기다 해외 학교에 대해선 잘 모르시는지 제가 유학을 다녀온 걸 가지고 도피성 유학 정도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세상도 참 좋아졌어. 수능 경쟁에 경쟁력이 떨어지면 외국으로 가서 비교적 쉽게 대학을 가면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취업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는 거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과 비교가 되나? 사실 그렇기도 하죠. 학자의 길이 회사원보다 더 어렵고 힘든 길이니까요. 그런데 신우는 학자라고 할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잠깐 교수직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 제가 알기로 교수라는 직함 하나 믿고 연구도 등한시하고 기고만장하게 지내다 재임용에 실패했다고 남편에게 들었어요. 지금도 이렇다 할 경력이 없어서 번번이 임용에 실패하고 있다고 들었죠. 미혼에 나이도 있어서 돈벌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콧대만 높아져서 아주 가끔씩 들어오는 시간제 강사 자리를 거절하고 임용 지원에만 준비를 하며 반백수로 살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와 신우가 천만함에서 하는 말들이 좋게 들렸을 리가 없었죠. 그래도 그 자존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던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첫 인사 자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엄마와 초면인 자리인데 결혼할 당사자들 이야기는 제쳐놓고 신우 자랑에 여념이 없었죠. 남자친구의 만류에 대화 주제를 금방 바꾸긴 했지만 은퇴 후 요리 연구가 일을 하는 우리 엄마를 보고 시모와 신우는 무시를 해왔습니다. 늙고 할 거 없어서 팔자 좋게 음식이나 하고 있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늙어서도 사람은 글을 놓지 않아야 한다며 엄마에게 주민센터에 가서 무료 수강이라도 하라며 훈수를 두었죠. 상견례 자리가 아니어도 사돈될 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한 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탁자 밑에 있던 제 손을 잡고 말리더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리 눈에 안 들어오다 보니 원초적인 것만 찾게 되네요. 입에 들어오는 맛이나 눈에 들어오는 풍경 같은 것들이요. 앞으로 사돈 말씀 잘 새겨 듣고 공부도 해보겠습니다. 엄마 덕분에 큰 소리 없이 상견례를 마칠 수 있었지만 저는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죽고 못 사는 남편과 헤어질 수 있겠냐며 저를 진정시키셨죠. 그러시면서 시모가 신우에게만 관심 있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면 될 것 같다고 조언도 해주셨고요. 남편도 그 정도가 너무 심한 시모의 모습을 처음 보곤 저와 엄마에게 사과를 했고 최대한 여러 핑계를 대어 시모와 신우의 시집살이를 살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결혼에 마음을 먹게 되었고 식을 치르게 되었죠. 이후 엄마의 말처럼 시모는 교수인 신우를 챙기느라 저에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제가 안부 전화를 드려도 신우에게 해다 바칠 것들을 해야 한다며 제 전화를 귀찮아했죠. 덕분에 며느리로서 찾아뵙고 챙겨야 하는 몇 안 되는 날들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시집살이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시모에게 시달리는 시집살이가 아니라 신우살이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모는 어렸을 적 형편이 좋지 않아 배움이 짧았던 것을 평생의 콤플렉스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이고 공부를 제법 잘했던 신우에게 모든 걸 바쳤다고 하네요. 잘 따라와주지 않았으면 자신을 그렇게도 희생하지 않았을 텐데 자신이 노력을 한 만큼의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신우의 모습에 자신의 평생을 바치기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 둘째였던 남편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점점 신우만 끼고 돌았던 시모는 성인이 된 신우를 여전히 수험생처럼 챙겨줬고 오로지 공부에만 모든 힘을 쏟을 수 있게 모든 걸 다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 뒷바라지해서 교수 만들었으면 끝내야 할 텐데 이미 신우 수발을 듣는 게 습관이 된 거죠. 평생 공부하는 걸 제외하면 손 하나 까딱 직접 해본 적 없는 신우는 당연히 안하무인의 성격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인간관계도 잘 형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모에게 더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시모는 신우를 더 감싸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거죠. 시모가 얼마나 신우를 애주중지하고 신우는 시모에게 얼마나 의존을 했는지 알 수 있냐면 40이 넘어 따로 살고 있는 신우가 과일을 먹고 싶을 때 시모에게 과일 좀 깎아달라고 전화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시모가 어느 시간이 되었든 직접 과일을 깎아주러 신우 집으로 갈 정도였고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집안에서만큼은 신생아처럼 관리를 받던 신우였죠. 그런 신우가 살던 집이 하필 저희 신혼집과 가까웠어요. 일부러 신우와 가깝게 지내려 그곳으로 구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이웃사촌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시모는 신우에 대한 사랑을 저에게까지 강요했고 허드렛 일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네, 어머님. 아침부터 어쩐 일로 연락 주셨어요? 하나야, 너 아직 출근 전이지? 시간 좀 있니? 있긴 한데 무슨 일이세요? 그러면 네가 나 대신에 급히 승현이 집으로 좀 가줘라. 내가 지금 급히 택시를 타고 가는 중인데 앞에서 사고가 났나? 꼼짝도 못하고 있어. 네? 형님께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우선 빨리 가봐. 내가 승현이한테는 연락을 해놓을 테니까. 주말도 아니고 출근 준비를 하는 평일 아침에 저보고 신우의 집에 가보라고 하니 당연히 큰일이 난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직장이 멀어 먼저 출근을 한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제가 가보게 되었죠. 혹시 응급 상황은 아닐까 싶어서 급하게 신우이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제 걱정과 달리 부스스한 모습으로 저에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방금 엄마한테 전화 받았는데 빨리 왔네. 나 샤워 좀 하고 있을게. 부엌에 가서 하면 돼. 네? 형님, 무슨 일 생기신 거 아니에요? 전 어머님께 다른 말씀은 못 듣고
얼른 가보라고 해서 왔거든요. 몰랐구나. 설거지 해주면 돼. 내가 요 며칠 임용 준비한다고 바빠서 엄마를 못 불렀더니 저렇게 쌓여있는지 몰랐네. 아침에 일어나서 방에서 나오자마자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알았어. 아, 부엌에서 잘 들으면 화장실 샤워기 물소리 들리거든? 그러니까 나 물 쓸 때는 설거지에 필요한 물 쓰지 마. 알았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가깝다고는 하나 내가 신우 먹은 설거지거리를 치워주는 가정부도 아닌데 출근 전에 바쁜 사람을 불러다가 설거지를 하라니. 그 일을 시킨 시모도 어이가 없는데 아무렇지 않은 듯 설거지를 해놓고 가라는 신우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왔으니 어쩔 수 없이 설거지를 하러 들어갔죠. 그런데 쌓여있는 설거지거리를 보니 정상적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였죠. 살림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릇을 물에 불려야 하는 건 알 텐데 바짝 말라붙어 버린 음식 찌꺼기가 있는 그릇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자리에서 제가 폭발하지 않았던 것은 회사에 지각을 하기 전에 집으로 온 시모 때문이었어요. 눈꽃만큼의 양심은 있는지 신우 집에 도착한 시모가 저에게 고맙다며 회사로 빨리 가라고 했죠. 하지만 이미 기분은 나빠질 대로 나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 채로 있었던 저는 퇴근을 한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하게 되었죠.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하고 신우에게 화를 내봤지만 두 사람 다 자신들 이야기만 할 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끝까지 모르더라고요. 억지로 사과를 받아내긴 했는데 말 그대로 억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시모와 신우의 머릿속에 우리 집이 신우의 집과 가깝다는 게 인식이 된 겁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냥 저번 일도 미안하고 부탁도 할 게 있어서 왔지. 우선 이거 받아라. 이거 녹용인데 네가 회사 일로 피곤하다고 해서 내가 한 첩 지어왔다. 그리고 저번에 너 출근하는 날 무리한 부탁한 거 미안하다. 나는 네가 시간이 있다고 해서 오후에 나 출근하는 줄 알았어. 그 당시는 요즘처럼 자율 출근 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회사가 오후 되어서 출근을 하겠어요? 뻔한 거짓말이었지만 사과까지 하러 온 분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할 수 없으니 저도 맞춰서 말을 했죠.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앞으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게 어머님께서 묻는 말에 정확히 대답할게요.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니? 그건 그렇고 내가 아까 말한 부탁에 대해서 말인데 너 퇴근하고 나서는 시간이 좀 있지. 승영이가 집에 오는데 너무나 늦은 여유가 있을 거 아니야. 여유까지는 아니고요. 청소랑 저녁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죠. 그거 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다름이 아니라 네 신우 승현이 말이다. 걔가 요즘 다시 교수직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대학 교수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집안 신경 쓸 여력이 있겠어? 연구와 논문 준비하지, 임용도 알아보지. 정신이 없지. 너희들처럼 편하게 회사 일 하는 애들은 상상도 못해요. 나랑 같이 살면 내가 다 해줄 텐데 혼자 살고 싶다고 저렇게 나가버리니 내가 걱정이 되어서. 네가 집이 가까우니까 퇴근하고 잠깐씩 승현이 집 좀 봐주면 안 될까? 이 녹용도 내가 부탁 잘 봐달라고 준비한 건데. 애초에 저희 집으로 녹용을 사들고 온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사과는 핑계거리고 자기 딸을 저에게 맡기려고 온 거였죠.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저도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모는 자기가 신우를 어떻게 키워왔는지 일장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울고 웃고 모노드라마를 찍던 시모는 그럼에도 제가 심드렁한 태도를 보이자 짜증까지 냈어요. 그러더니 또 신우 키워온 이야기를 처음부터 반복했죠. 제 입에서 신우를 챙겨주겠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학을 뗄 정도로 끈질긴 시모의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제가 3일에 한 번은 신우 집을 봐주겠다고 했죠. 아무리 어지럽힌다고 해도 3일에 한 번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먹은 사탕 포장지도 아무 바닥에나 버리는 신우로 인해서 제가 편하려면 매일 가야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우 집 때문에 저희 신혼집을 제 집 드나들듯 찾아오던 시모가 저희 엄마께서 저 먹으라고 해주신 반찬들을 맛보더니 신우 것도 부탁 좀 하자는 거예요. 어머,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너희 어머니가 해준 거니? 집에서 노니까 요리할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음식 손맛이 기깔나네. 하나야, 이거 어머니께 좀 더 해달라고 해라. 우리 승현이가 좋아할 맛이야. 어머님, 저희 엄마 한가로운 분 아니세요. 그리고 요리법은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 어떻게 형님 먹을 반찬을 저희 엄마가 해요? 뭐? 얘, 겨우 이 반찬 가지고 유세 떨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네 엄마한테 물어보기나 했어? 요리 좋아하신다며? 그러면 자기가 한 요리 맛있다고 하는 사람 주는 것도 좋아하시겠지.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텐데 내가 영 손맛이 없잖니. 그리고 네 엄마한테 우리 딸 먹일 반찬 좀 해달라는 게 뭐가 어때서 이렇게 되바라지게 말을 하니? 됐어.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직접 너희 어머니께 전화해서 부탁드리마. 그리고 이 반찬은 내가 가져가마. 보아하니 냉장고에 이 반찬들 말고도 더 있던데 괜찮지? 다행히 저희 엄마 연락처가 없었던 탓에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 후로도 시모는 저희 엄마가 해준 반찬을 몰래 신우에게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남편이 화도 내고 말려도 봤지만 자식이라고는 오로지 신우이밖에 없던 시모의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죠. 그러면 엄마에게 반찬이라도 받지 않아서 못 가져가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모두 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한술 더 떠서 앞으로 넉넉하게 반찬을 해줄 테니 신우와 나눠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시댁에 미움을 받을까 싶어 저를 생각해 주셔서 하는 행동이셨겠지만 그것도 사람 구별해가며 해줘야 하는 건데 두 사람은 이런 행동들에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만 했죠. 그러다 그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가고 교수 임용은 매번 떨어지자 신우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나 봅니다. 임용이 매번 떨어져도 무조건 잘 될 거라며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던 시모를 붙잡고 불안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짜증도 내고 울기도 했죠. 이제 자존심 따위는 내려놓았다면서 지방에 처음 들어보는 대학에 시간제 강사라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가 않았죠. 더 이상 대학 강단에 설 수 없다면 앞으로 교수직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알았던 신우는 같은 대학과 대학원 동창들 중 교수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임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천서를 받으려고 했어요. 자기 집으로 동창들을 불러 모으려 한 신우는 그럴싸한 음식을 차려야 했고 시모에게 상 좀 차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시모가 요리를 잘 못하니까 그 부탁을 저와 저희 엄마에게 한 겁니다. 네 신우이 잘 되라고 하는 일인데 그 정도 일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정 그러면 내가 하루 일당이라도 쳐줘서 살아야 할 테니까 너희 어머님 좀 불러서 그날 다 같이 요리 좀 하자. 싫어요. 저번 일도 있어서 어머님께서 하신 부탁이 좋게 생각되진 않네요. 정 요리하실 분이 필요하시면 정식으로 돈 받고 요리해 주시는 분 섭외하셔서 하세요. 너 정말 저번부터 계속 이럴 거야? 네 신우이 교수직 다시 하는데 이렇게 협조 안 할 거냐고. 지금 너랑 네 어머니 자존심이 문제야? 우리 딸 교수직이 달린 문제인데. 시모가 무슨 소리를 하든 헛소리로 치부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저희 엄마 연락처도 모르니 저만 시모의 헛소리를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신우이 집에서 모임이 있는 금요일이 되자마자 시모에게 끈질기게 오던 연락이 오지 않는 겁니다. 저로서는 정말 요리사로 섭외한 줄 알았죠. 퇴근을 하고 남편과 보낼 주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모였죠. 안 받을까 하다가
안달이 난 시모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퇴근했을 텐데 안 오니? 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안 간다고. 그래. 그러면 이 많은 요리 뒤처리를 네 어머니가 하셔야겠다.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무슨 소리긴. 너희 어머님께서 직접 오셔서 상을 차려주시는데 뒤처리할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이지. 저는 시모의 전화를 끊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진짜 우리 신혼에 있어? 사돈께서 수요일인가 연락이 오셨어. 사돈 처녀일 좀 도와달라고 해서. 뭐? 엄마가 거길 왜 가? 내가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말했잖아. 기다려. 내가 금방 갈게. 정말 엄마는 그 집에 있었고 저는 화가 난 채로 신우네 집으로 달려갔죠. 도착한 신우의 집에 있는 시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정말 왜 이러세요? 그렇게 귀한 따님이시면 직접 요리를 배워서 하시라고요. 왜 나랑 우리 엄마 무시하면서 허드렛 일을 시키시는데요? 솔직히 우리 엄마 생신에 작은 선물이라도 하셨어요? 아니면 제 생일에 미역국이라도 해줬냐고요? 시모에게 화를 내는 나를 엄마가 말렸습니다. 신우의 사정을 다 듣고 온 거라며 저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죠. 그런 엄마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저는 엄마에게도 화를 내고 말았죠. 그런데 엄마는 지금 겪고 있는 대접을 알고도 웃음이 나는지 저를 진정시키고 돌아가 요리를 하는데 집중하셨습니다. 결국 시모에게 도끼 눈을 뜨고 째려보며 엄마의 수고를 덜기 위해 돕기로 했죠. 얼마 뒤 신우는 대학과 대학원 동창생들을 잔뜩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신우는 인사도 생략한 채 요리 하나하나 맛을 보면서 트집을 잡으려고 했죠. 이거 전이 맛있긴 한데 너무 싱거운 거 아니야? 이렇게 앞접시가 많이 필요한 음식을 하면 상에 올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그리고 내가 와인 사온다고 했는데 왜 양식이 아니라 한식이야? 내가 생각 좀 하고 준비하라니까. 엄마, 사돈 어른은 무조건 한식밖에 못해? 올케는 우리 집에 여러 번 와서 상도 받으면서 보고만 있었어? 우리 일도 아닌 일에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긴커녕 또 사람 속을 긁는 신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옳은 소리를 하고 엄마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제 손을 뿌리치시면서 굳이 직접 음식을 가지고 나가 상에 올리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엄마가 왜 이러나 싶었죠. 시댁에 자식이 밉보이지 않게 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고 하지만 왜 자식 마음은 이리도 몰라주나 싶었어요. 그 상황에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신우의 동창들이 있는 거실로 나갔고 그 뒤를 따르는 시무와 신우는 저를 째려보며 소리가 나지 않게 입모양으로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했죠. 답답한 상황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거실로 나가 깽판이라도 쳐야 하는 건가 싶었죠. 그때 거실에 있던 신우의 동창들 중 한 명이 저희 엄마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랐다는 듯이 소리를 쳤어요. 어머, 교수님 아니세요? 저 기억나시죠? 가만, 혹시 혜진이니? 어머, 정말 오랜만이다. 마지막으로 본 게 정 교수 결혼식 때였나? 그것도 벌써 5년이나 넘은 일이네. 어머, 반가워라.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야 은퇴하고 팔자 좋게 잘 지내고 있지. 그런데 내가 그 교수님 소리는 이제 하지 말라고 했잖니. 은퇴한 지 몇 년이고 명예교수도 반납을 한 지 오래인데 이제 평범한 취미거리나 만지작거리는 노인네가 그런 소리 듣는 게 부끄럽다. 사모님, 고상하게 사모님이라고 불러줘. 아차차,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반가워서 그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승현이랑 친인척 사이셨어요? 아니, 여기 우리 딸 시댁이야. 오늘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왔지. 정말요? 따님분 결혼했다는 이야긴 들었는데
바쁠 때라 연락도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한창 바쁠 시기라는 걸 다 아는데 뭘 미안하다고 말해. 이렇게 만나서 축하해주면 되는 거지. 세상에, 사모님을 여기서 만나네요. 진짜 세상 좁은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승현이 동생이랑 사모님 따님분과 결혼을 했다니. 엄마와 신우 동창들이 화기애애하게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때 시모와 신우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 눈치를 보기 급급했습니다. 신우가 상황을 알기 위해 옆에 있던 친구에게 저희 엄마와 어떻게 아는 사이냐며 물어봤죠. 뭐야? 너희들 우리 올케 어머니를 어떻게 알아? 무슨 사이인데? 그리고 교수님이라고 말했다가 사모님이라고 말했다가 도대체 누군데? 어? 너 몰라? 땡땡땡 식품공학과 전임 교수님이셨던 한희수 교수님이셔. 이제까지 몰랐어? 우리 중에 교수님 밑에서 박사과정 밟은 애들도 있고 다들 학회에서 뵌 적 많아서 작든 크든 인연이 있는데 너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야, 좀 심하다. 아무리 은퇴하신 지 꽤 되셨지만 다른 분야도 아니고 같은 분야에 있으면서. 뭐? 저분이 한희수 교수님이시라고? 친구에게서 은퇴하시기 전 우리 엄마의 직함과 정체를 알게 된 신우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사실 저도 엄마와 신우가 같은 분야에 있는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우의 첫인상이 그다지 좋지 않아 알고 싶지도 않았고 대학 전공 분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설마 저희 엄마와 관련이 있을까 싶었죠. 무엇보다 같은 분야에 있으면 상견례 자리든 결혼식 자리든 신우가 먼저 저희 엄마를 알아봐야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요. 저희 엄마가 아무리 은퇴를 하신 지 5년이 넘으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 한 대학에서 일평생을 전임 교수로 계셨고 거기다 명예교수직을 받으실 만큼 분야 내에서도 알아주시는 분이었는데 못 알아본 신우가 이상한 거긴 하죠. 물론 저희 엄마가 허울뿐인 명예교수직은 필요가 없다고 하셔서 직접 반납을 하실 만큼 학문을 제외하면 명성이나 자리 같은 다른 것에 연연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지만 대선배이자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연줄인데 몰라보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 엄마가 음식이나 조금 만지는 사람에서 저명한 교수님으로 그 정체가 밝혀지니 신우의 동공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신우는 자신의 동창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저희 엄마에게 이제라도 어떻게 잘 보여야 할지 고민에 빠져있는 듯 했습니다. 저희 엄마 추천서라면 교수직을 하는 데 있어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지금까지 실수를 한 게 있으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회를 해야 할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한편 신우가 주인공이 되어야 할 모임은 어느새 저희 엄마 근황을 듣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취미나 즐기고 있는 은퇴한 노인이라 자신을 낮추시는 저희 엄마를 그 자리에 있던 신우 동창들이 상석에 앉히고는 근황을 여쭤보며 엄마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죠. 사모님, 그러면 어떻게 지내시는 거예요? 후배들 위해서라도 학회에 나와주시면 좋은데 은퇴하시고 홀연히 사라지시니 저희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을 통알 수가 없어서요. 은퇴한 사람에게 별다른 근황이 뭐가 있겠어. 평생 글자만 보고 앉아있더니 삭신이 쑤시는 것 같아 늦게라도 건강을 챙기려 산이나 좀 타고 다녔지. 산악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시락을 싸게 되잖아? 또 그러다 보니 이전까지는 일한다고 관심도 없던 요리에 맛이 들려가지고 지금은 나름 요리 연구가란 직함을 가지고 취미생활이나 즐기고 있지. 사람이 배운 게 도둑질이고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어쩌다 보니 연구 재료로만 보던 것들을 이제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정성 들여 요리를 만들고 있단다. 너희들도 언제 한번 다 같이 내가 작게 차려놓은 연구실로 찾아와라. 너희가 연구 재료로 사용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 내 직접 보여줄 테니. 엄마는 오랜만에 만나는 후배들과의 대화가 즐거우신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서로의 근황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자고 그 자리에 가셨던 게 아니었어요.
서로의 근황 이야기가 끝나가자 저희 엄마 입에서 신우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돈 처녀와 너희들이 아는 사이라고 하니 정말 놀랍네. 아니, 우리 사돈 처녀 같은 사람에게도 친구가 있다는 거에 놀랐다고 말해야 하나? 사돈 처녀가 학문에 외골수적인 기질이 있더라고. 나는 그래서 인간관계는 잘 맺고 지내나 걱정을 했다니까. 저희 엄마가 처음으로 자신을 언급해주니까 신우 얼굴에서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학문에 외골수 성향이 있다고 하니 칭찬으로 받아들였나봐요. 저도 처음에는 제 시집살이에 도움을 조금이라도 주려는 거칠의 말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칭찬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승현이가 그런 면이 좀 있긴 하죠. 학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먹고 사는 게 우선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기대치나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들어오던 강단도 거절하더라고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친구인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깝기만 해요. 자신의 분야에 대한 열정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자기 고집 때문에 그 재능을 썩히고 있는 것 같아서요. 사모님께서 이제 현실적인 것도 따져가면서 생각하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휴, 늙은 내가 말한다고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온 소신이 한순간에 바뀌나? 그리고 나도 우리 사돈처녀 고집을 듣고 봐와서 소용없다는 걸 알아. 우리 사돈이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끝까지 자기 말만 옳다고 생각하더라고. 다른 사람 말이 맞는 말이라고 해도 끝까지 자기가 옳아. 그런데 너희들도 알겠지만 그게 학자라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 소양 아니겠니?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에 의문점을 품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의심하고 자기 주장을 해야지. 칭찬인지 욕인지 아직까지는 엄마가 하는 말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죠.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그 애매한 내용에 황급히 대화 주제를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말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어요. 사람이 싸가지 없다, 인성이 개차반이다, 이런 소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인성 좋다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니. 물론 인성이 좋으면 주위에 인복이 많아서 좋긴 하겠지만 그것도 결국 결과물이 없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지. 그런 의미에서 난 우리 사돈 처녀가 분명 학계에 한 획을 그을 거라고 생각한다. 저 정도 성격이면 분명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말지. 석박사 때 지도교수가 누구였는지 알아보고 싶을 정도야. 저 정도 성격이면 논문 방향을 옳게 따라갔을지 궁금하거든. 저 성격에 분명 지도교수와 트러블이 있었을 텐데 결국 논문까지 제출했다면 그런 것들을 상쇄할 만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거 아니겠니? 그리고 사람들 뒷말을 하는 거 봐서는 앞에서도 만만치 않게 할 것 같은데 얼마나 강단 있게 석박사 생활했는지 알고 싶어. 승현이가 좀 성격이 세긴 하죠. 그럼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연구실은 어디에 있어요? 연구실?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우리 사돈처녀 임용에 도움을 위해서 만난 거라며. 내가 사돈 어른께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근데 요즘 대학 강단 수준이 많이 떨어졌니? 사돈처녀처럼 별 경력도 없고 연구 논문도 허술한 사람들도 설 수 있을 만큼 내려온 거야? 내가 우리 사돈처녀가 과거에 교수를 했다고 하길래 한번 알아봤어. 근데 내가 알아보기 민망할 정도로 엉망인 거야. 하기야 그러니까 재임용을 거부당했겠지만 근데 또 준비한 것도 없이 덜렁 임용 준비하는 거 보면 이게 전부 우리나라의 혈연, 지연, 학연 때문인가 싶더구나. 교수라는 자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너희들도 오늘 사돈처녀에게 대접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추천서 써주고 힘써주는 건 아니지?
엄마 입에서 직접적으로 욕이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상 신우에 대한 욕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차분하지만 흥분된 모습을 알아차린 신우의 동창들은 그 자리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나 봐요. 다들 서로의 눈치를 보고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자리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죠. 어머, 내가 너희들 맛있게 먹으라고 상차려 놓고 말이 너무 많았다. 우리 사돈과 사돈처녀 이야기가 나오면 멈출 수가 없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만할 테니 음식부터 먼저 먹어라. 아니에요. 저희도 원래 잠시만 있다가 가려고 했거든요. 저희 모두 다 다음 일정이 있어서. 사모님,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저희가 자리를 만들어서 마저 듣기로 할게요. 저희 오신다고 이렇게 직접 정성 들여 요리까지 해주셨는데 너무 죄송해요. 다음에 꼭 하시고 있는 연구실에 들려서 맛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일어나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너네 어딜 가? 나 아직 너희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나중에 말하자. 우리가 오늘 서로 약속이 있는 걸 깜빡하고 있었어. 그럼 우리 먼저 가볼게. 나중에 연락하자. 아휴, 미안해서 어쩌나. 사돈처녀와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한 자리인데 늙은 노인네가 시간을 다 잡아먹었네. 신우의 동창들은 그 불편한 자리에 붙잡혀 있을까 싶어 황급히 없는 약속을 만들어 자리를 떠났습니다. 동창들에게 추천서와 함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신우는 도망을 가듯 집을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 있는 저희 엄마에게 잘못을 구하고 잘 보이는 게 먼저였겠죠. 그건 시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을 치우려고 하는 저희 엄마에게 달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큰절까지 하며 납작하게 기었죠. 아이고, 사돈. 제가 사돈을 몰라 배웠네요. 저희 딸과 같은 쪽에 계시다면 먼저 말씀을 주시지. 저는 우리 사돈께서 요리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명하신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어쩐지 제가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뵐 때도 뭔가 느껴지는 기운이 있었는데 입으로 꺼내기엔 실례가 될까봐 말을 못했네요. 그나저나 오늘 있었던 일로 오해를 하셔서 기분이 좀 상하신 것 같은데 푸시죠. 제가 자식 걱정이 앞서서 행동하다 보니 본 뜻은 안 그런데 오해를 하실 행동을 했나 봅니다. 제 소시적 이야기를 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저는 사돈과 사돈 처녀처럼 색안경 끼지 않고 저를 동네 노인처럼 편히 대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데요. 오히려 이런 모습 보이시니까 제가 더 실망스럽네요. 좀 전까지도 당당하고 경우 없게 행동하시더니 이제 와서 오해라고 말하시면서 약한 모습 보이시면 어떡합니까? 이런다고 방금 전까지 해오신 일들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제 딸과 저에게 지금까지 해오신 행동들을 잘 기억해놓고 있겠습니다. 네? 사돈, 그러니까 물론 제가 잘못했죠. 제 본심이 안 그렇다고 해도 느끼시는 분께서 그렇게 느꼈다면 제가 잘못한 거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화 좀 푸시죠. 저도 엄마를 대신해 사과드릴게요. 제가 먼저 선생님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같은 분야 선배님으로서 후배되는 사람 예쁘게 봐주세요. 아이고, 사돈 처녀가 게으르고 인성만 나쁜 줄 알았는데 뻔뻔하기까지 하네. 예쁘게 봐주세요. 사돈 처녀, 내가 동네 노인이었다고 해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사돈 처녀에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예쁘게 봐주세요? 노인네가 예쁘게 봐주면 교수직이라도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돈 어른. 제가 평생 공부하느라 바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을 안 쓰는 게 습관이 되어서 앞으로 많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화나신 거 푸세요.
저기요, 사돈처녀.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사람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사돈처녀처럼 생각하는 줄 알 거 아니야. 공부만 한다고 인성이 개차반인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아? 설령 괴팍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거야 자기 분야나 강의 관련해서 그렇지. 사돈처녀처럼 아무한테나 막대하지 않는다고. 아니구나. 사돈처녀는 사람 가려가면서 대하지. 자기보다 못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골라가면서. 그리고 공부만 해? 지금 아무 대학이나 가서 교수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지 확인해볼까? 임용시험은 후배들 양성하고자 내 전공 학문에 대한 연구도 지속하고자 준비하는 것이지 그 뒤가 더 치열해야 하는 걸 모르나? 내가 알기로 지금도 탱자탱자 공부는 안 하고 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뭐 공부를 열심히 해? 어쩌다 교수 한 번 되어서 그 맛에 취해 사는 것 같은데 내 장담 하나 하지. 그 정신머리와 인성으로 대학 강단에 설 수 없을 거라고.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자격을 갖춘다고 해도 내가 눈 뜨고 있는 날까지는 절대 대학 캠퍼스에 발도 못 들이게 할 거니 한번 두고 봅시다. 사돈도 다시는 내 딸 건들 생각 하지도 마세요. 평생 시집살이 할까? 내가 여기서 차려놓고 가니. 그렇게 엄마의 손에 끌려 그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엄마가 계획을 했던 일이었어요.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신우가 자신과 같은 분야에 있다는 걸 알았던 엄마는 처음에는 자신이 도와줄 게 없나 찾아보시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건방진 신우의 태도와 저에게 들은 시모와 신우 이야기를 듣고 도와줄 마음이 싹 없어지셨고 한 방 먹일 기회만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러다 그날 엄마 계획하에 그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날 저녁 뒤늦게 그 일을 알게 된 남편도 노발대발 펄펄 뛰며 화를 냈고 시모와 신우에게 전화를 하여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지 말라며 경고를 했죠. 그날 이후 저는 지금까지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고 안부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시댁일이라면 유일하게 아버님 기일에 추모원을 찾아가서 기도를 드리고 오죠. 남편은 그래도 자식 노릇은 해야겠다며 홀로 명절마다 집을 찾아가고 있지만요. 신우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하실 거예요. 애초에 어쩌다 대학 교수가 된 적은 있었지만 이렇다 할 경력도 없고 연구 결과도 없던 신우는 시간제 강사도 하기 힘들어졌고 결국 학원 선생 일을 잠시 하였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학원 원생들과 학부모 원성이 생겨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렇게 큰일을 치르고도 인성이 고쳐지지 않나 봅니다. 이제 매달릴 곳이라고는 저희 엄마밖에 없는지 시모와 신우는 요즘에 다시 저와 저희 엄마에게 환심을 사보려 노력 중에 있어요. 선물을 보내오는데 곧바로 반송을 보냈죠. 아무리 생각해도 평생 고쳐질 성격과 마음씨가 아니라 지금처럼 거리를 두고 생활하려고요. 괜히 치근한 마음에 잘해줬다가는 또 사람을 무시할 게 뻔한 사람들이니 말이죠. 그럼 또 시모와 신우에게 벌어지는 일이 있으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고 저는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막 차가워지기 시작하는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